안녕하세요. 작년에 학생 선수 진로 교육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운동부 지도자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었던 윤종성입니다. 오늘의 이 강의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우리 지도자님들에게 청소년을 가르치는데 우리 선수들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학생 선수의 진로 교육을 위해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한체육회 학부모 진로 강의를 맡게 된 강사 박민혜입니다. 박민혜 선생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시교육청 서울학부모지원센터 성북청소년 미래지원센터에서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습, 진로, 진학, 취업 분야에서 초, 중, 고 대학생 및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학생 선수 학부모님들을 위한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영광입니다. 선생님, 오늘의 주제가 통하지 않고 통할 수 있는 부모와 자녀 관계 만들기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아플 통, 아프지 않고 통할 통, 통할 수 있는 부모와 자녀 관계 만들기라는 의미예요. 오늘의 강의가 우리 자녀의 진로에 도움이 되고 건강한 관계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지 기대가 큽니다. 우리 강사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녀가 선택한 운동 종목에 따라 또는 학령에 따라 부모님들이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오늘의 강의는 첫 번째, 학생 선수의 부모이기 전에 학부모로서 나는 자녀의 발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그에 맞는 도움을 주고 있는지, 둘째, 진로 교육의 필요성을 알고 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부모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셋째, 학생 선수에게 공부와 진로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흥미로운 데이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희망 직업을 조사한 결과였어요. 초등학생들이 선망하는 직업의 1위가 의사, 변호사, 선생님 이런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운동선수라고 해서 좀 놀랐습니다. 네, 우선 이 데이터는 2020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 발표한 내용인데요. 초중고 학생들의 희망직업 상위 20위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등학생의 8.8%가 운동선수를 희망하는 직업 1위로 꼽았는데요. 스포츠에 대한 위상이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졌고 운동선수에 대한 인식과 인기도 과거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 1위인 운동선수를 중학생이 되면 응답자의 3.4%, 고등학생은 1.5%만이 희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뷰티 디자이너, 크리에이터, 웹툰 작가처럼 변화된 시대를 반영하는 직업들이 학령이 낮을수록 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학령이 높아질수록 희망 직업 20위까지의 누계도 68%에서 57%, 51%로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요. 선생님,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초등학생은 68%, 고등학생은 51%가 여기 적혀 있는 20개의 직업을 희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학생들은 여기에 없는 다른 직업을 희망한다는 것이겠죠. 학령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진로를 희망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직업 정보 및 학과 정보를 습득했기 때문인데요. 학령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진로가 다양하게 확장되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는 언제 운동을 시작했나요? 만약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 때 흥미와 재능이 있어서 운동을 시작했고 지금도 학생 선수를 유지하고 있다면 일반 학생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진로를 일찍 결정한 케이스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의 다양성이나 변화를 모색하는 것에는 다소 소홀할 수밖에 없었겠죠. 물론 운동선수를 목표로 자신의 기량을 최고로 발휘해서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운동선수로 성공하길 저 또한 누구보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현재 운동선수로 등록된 전체 인원의 약 10% 안팎의 선수만이 프로와 실업팀에 진출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나머지 90%의 운동선수는 이유와 시기만 다를 뿐 각자 새로운 진로 설계와 경력 전환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진로란 무엇일까요? 네, 제가 진로라는 단어를 워드 클라우드로 검색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와, 굉장히 많은 단어가 나오네요. 진로, 직업, 변화, 탐색, 선택. 이런 단어들이 좀 더 크게 눈에 들어오는데요. 네, 사실 진로하면 우리는 쉽게 직업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진로는 단순히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에 대한 문제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매우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진로는 생애 전반에 걸쳐 의미 있는 일을 찾는 과정이고 선택한 일이 스스로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통해 나는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묻고 물음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선생님, 요즘에 학교에서는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도 있고 자유학년제 같은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직업 체험과 진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진로가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녀의 진로 선택 과정은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청소년기에 주요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성장도 빨라지고 사춘기도 오고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청소년기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에게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흔히 부모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맞춰서 다양한 이름으로 그 역할을 바꾸며 살아야 한다고 하죠. 자녀가 어릴 때는 보육자 혹은 양육자, 취약 전후의 자녀에게는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의 경계를 명확히 알려주는 훈육자, 학령기에 자녀를 둔 부모는 격려자, 그리고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기의 자녀에게는 상담자와 조력자, 이런 역할들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부모만 역할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도 성장의 단계마다 해결해야 하는 과업이 있게 됩니다. 자녀도 성장의 단계마다 해결해야 하는 과업이 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에딕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인간의 발달을 사회심리학적 관점으로 연령에 따라 영아기부터 노년기까지 크게 8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사회 심리학적 관점이라고 하니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게 어떤 기준인가요? 네, 인간은 나이를 먹으면서 신체적인 변화가 생기잖아요. 사회심리학적 관점은 신체적인 변화보다는 연령에 따른 관계나 정서, 그리고 심리적인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하는 사춘기 청소년들을 이해하려면 사회심리학적으로도 봐야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년기부터 사춘기를 거쳐 초기 성인기 직전에 있는 청소년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기의 자녀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통해 성취감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운동을 시작했던 시기가 이쯤이라면 과거로 돌아가 회상해 보세요. 이 시기에는 내 자녀가 성취감도 맛보지만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면 주변 또래 집단에 비해 본인이 뒤떨어진다고 느끼기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부모님은 자녀가 실패와 시련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잘한 점을 찾아 칭찬해주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초등학교 시기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격려, 잘한 점을 찾아서 칭찬하는 노력 꼭 기억하겠습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든 자녀는 정체성 대 혼돈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면 건강한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이를 해내지 못하면 혼돈의 심리 상태에 빠져서 모든 것을 부정하거나 정서적으로 큰 괴로움을 겪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선생님, 청소년기에
건강한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시기라는 건 알겠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 알려주세요. 네, 청소년기의 자녀는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두 가지의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어떤 집단에 속해서 그 집단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는 소속감이고요. 다른 하나는 가족의 울타리 밖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보려고 시도하는 탐색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잘 해내면 성공적인 정체성을 형성하지만 만일 소속감만 있고 탐색할 용기가 없다면 정체성의 조기 마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의 조기 마감이요. 네, 부모나 사회가 정해준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해 하는 것만 지킬 뿐 그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시도해 볼 엄두조차 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청소년기에 건강한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소속감과 탐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운동선수로 일찌감치 진로를 결정하고 훈련에만 과잉 집중된 우리 자녀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성과가 안 나왔을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훈련 양이 많거나 그러면 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상이 잦아서 동료 선수들이 운동할 때 저는 치료를 받거나 이제 운동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저는 훈련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아서 기록이 제대로 안 나오거나 아니면 최선을 다했는데도 좋은 기록이 나오지 않을 때 좀 혼자 기가 죽게 되고 심적으로 힘이 들고 그런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선수라고 하면 운동만 잘하면 되는 줄 아는데 저는 공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기력을 향상시키면서 학교에서도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이제 고1 때 시합 한 일주일 남기고 이제 무릎 부상을 당해서 수술을 한 2번 했는데 그때 되게 많이 좀 되게 절망적이었던 것 같아요. 운동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는데 카누도 적성에 잘 맞아서 다른 진로는 생각해보진 않았어요. 혹시나 안 하거나 부상으로 그만두게 된다면 공부 쪽으로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이제 운동과 관련된 직업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 여기 이렇게 와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운동을 하다가 부상이 잦고 그래서 운동을 그만두게 되면 저는 이제 스포츠 강사나 운동 코치나 감독 아니면 체육 교사 같은 일을 할 것 같아요. 운동 시작하기 전에는 직업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운동을 시작한 거라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도자 생활을 먼저 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도자 생활이 끝나면 그냥 가족이랑 같이 저기 식당 하나 차려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운동 말고 다른 진로보다 그냥 이 운동 말고 다른 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헬스 트레이너라든지 아니면 그냥 다 운동 관련된 거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꿈은 체육 행정가가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학생들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답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기의 학생 선수들이 소속감만 있고 진로에 대한 탐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답답함을 느끼고 스스로 일탈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미리미리 자녀와 함께 자신의 영역과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것에 대한 탐색을 시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던 경험에 비추어 봐도 실제로 이 시기에 우리 학생 선수들은 자신의 감정을 욕구를 모른 채 막연하게 불편하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잠시 우리 학생 선수들은 현재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요새 이제 고3이라서 요새 좀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실업팀을 갈지 대학을 갈지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실업팀을 가면 어느 실업팀 가고 대학교도 어느 대학교 이제 선택지가 너무 많고 아직 스카우트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많이 고민입니다. 이제 운동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진로에 대해서 걱정하기도 하고요. 이제 실업팀을 가거나 아니면 대학을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선택을 아직 잘 못해서 그런 고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런 고민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혹시라도 자녀가 이런저런 이유로 훈련을 소홀히 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보려는 시도를 할 때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지 하며 아이에게 운동선수로서의 책임과 의무만 강요한다거나 사춘기라서 그럴 거야 혹은 사춘기만 잘 넘어가면 과 같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지금부터라도 나의 자녀가 자기 자신 그리고 주변과의 끊임없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을 탐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부모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자녀를 돕는 부모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매우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조금 더 하나씩 상세하게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자녀를 돕는 부모가 되기 위한 방법, 그 첫 번째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자녀를 충분히 관찰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관찰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정보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참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유를 갖고 우리 자녀를 충분히 관찰하고 그것을 어떻게 내 삶과 내 자녀에게 적용할지 고민한다면 분명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통한다. 오늘 주제, 통할통이 바로 이런 의미였군요. 네, 청소년기의 자녀는 대체로 친구, 선생님, 부모님, 지도자, 또 동료 선수, 선배 후배 등 수많은 주변인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크고 작은 실패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감정, 욕구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게 됩니다. 가령 우리 아이가 중요한 시합에서 지고 왔어요. 당장은 무척 화가 나겠지만 이내 감정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경기를 돌아보고 일지를 작성했다고 합시다. 자녀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아이의 강점입니다. 시련을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멘탈을 갖고 있고 자기 성찰이 뛰어나다는 강점 말이에요. 이건 내 아이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승패를 떠나 관찰한 부분에서 칭찬할 거리를 찾고 격려하고 적절한 질문으로 다음의 경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만으로 부모의 역할은 충분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합에서 진 까닭이 오늘따라 유난히 안 좋은 컨디션 때문이었다거나 경기장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식의 이유를 댈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 내 아이는 쉽게 주변의 영향을 받는 편이며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비난보다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질문하고 감정을 전환할 수 있도록 맛있는 음식과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아이를 잘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내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하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냥 평소에도 훈련 끝나고 오면 그냥 수고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이 말이 제일 따뜻한 것 같습니다. 시합 갔다 오면 수고했다고 그게 제일 듣고 싶습니다. 부모님도 잘 안 나왔어도 그래도 수고했다고 다음번에 더 잘하라고 그 말이 제일 듣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만 하면 된다라는 말을 가장 듣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수고했고 제가 정말 자랑스럽고 기특하다고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수고했다, 열심히 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지금 사실 20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는데 좀 고생했다 약간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가장 들었을 때 좋았던 거는 그냥 수고했다고 시합 잘하고 오면 수고했다고 하시는 게 제일 듣기 좋은 것 같고 수고했다 한마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예상했던 답변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생각보다 평범하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 자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면밀히 관찰하고 자녀가 듣고 싶어 하는 말로 격려하고 자녀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탐색하고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조급하지 않게 충분히 관찰하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 잘 알겠습니다. 자녀를 돕는 부모가 되기 위한 두 번째 방법도 궁금하네요. 네, 자녀를 돕는 부모가 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동기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어요. 빠른 길이 좋다고 여기는 생각, 쉬운 길이 좋다고 여기는 생각, 또 실패 없는 길이 좋다고 여기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내 자녀를 1등으로 만들고 명문대에 입학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는 의지를 갖고 궁극의 행복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자녀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자녀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자녀의 잠재된 동기를 끌어낼 수 있을까요? 저도 그 점이 참 궁금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동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첫 번째는 인정과 공감이에요. 부모도 모르는 내 자녀의 생각을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비로소 공감이 시작됩니다. 공감은 내 자녀가 스스로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힘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갑자기 자녀가 나 운동 그만둘래 하는 말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때 내가 부모라면 자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운동이 너무 힘들어서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했었던 때가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그렇게 말했다고 해도 그동안 혼자 많이 고민했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많이 힘들었냐? 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볼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신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가 중학교 때 한 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 소리를 듣고 저도 되게 많이 당황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면 되게 속상한 마음도 컸어요. 근데 또 아이가 또 그 애증의 관계랄까? 수영을 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아이가 먼저 힘든 점이 뭔지 또 그거에 물어봐주고 또 그거에 또 동감을 또 제가 해주고 또 수영을 끝나고 나서 운동을 끝나고 만약에 접었으면 또 몇 년 후가 지나서 네가 후회할지를 안 할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힘든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포기하는 건 아니라고 말을 해줬고요. 때마침 그래도 아이가 그때 생각을 또 며칠 정리를 잘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하게 됐습니다.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고 할 때는 너가 왜 그만두고 싶은지, 너가 못해서인지 아니면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먼저 물어보고요. 못해서일 경우에 이게 노력해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노력을 더 해보자.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며칠 전에도 다른 친구랑 얘기했는데 너가 한순간에 그 친구가 될 수 없듯이 모든 것은 뭐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지 실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너가 후회하지 않을 만큼 노력을 한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상 속 학부모님들은 참 현명하시죠? 아마 내 자녀가
운동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들으면 순간 당황하기도 하고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나약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화가 나기도 했다가 한편 걱정이 되기도 하고 참 복잡한 감정이 올라올 텐데요. 혹시 내 감정이 앞서서 우리 아이에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물어야 할 타이밍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날따라 아이의 기분과 컨디션이 좋지 않아 투정을 부리듯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내 아이가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신호, 새로운 진로를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이는 독립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상호 의존을 필요로 합니다. 자녀의 감정과 욕구를 조심스럽게 묻고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자녀는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고 부모님께 고민을 풀어놓고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이로 발전할 것입니다. 아이는 독립적이면서도 동시에 상호 의존을 필요한다는 말, 부모님들께서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라지만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우리 자녀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누구와 가장 많이 얘기를 나눌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부모님이랑 가장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선 진로 교육은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저는 코치님이나 부모님 아니면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하는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이랑 선생님. 네. 코치님. 보통 부모님이랑 상담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자녀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부모님과 가장 많이 나누는군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아이들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한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때 부모님은 또 하나의 무기를 꺼내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내 아이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며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자녀에게 그 믿음을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평소에 관찰하고 찾아낸 내 자녀의 강점을 마치 영화를 보듯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자 최고의 동기 유발은 자부심과 자신감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이후 자녀가 구체적인 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세요. 그 목표가 작게는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겠다, 하루에 영어 단어 10개를 외우겠다처럼 작은 것부터 지도자 자격증을 준비하겠다, 유학을 준비하겠다처럼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내 자녀의 입을 통해 나올 수 있으려면 부모님은 자녀를 믿고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믿음,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학부모 여러분, 자녀가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부모인 나는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영어 교육 쪽에 일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대학교에서는 사회교육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사회 선생님이 돼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성적에 맞춰서 갔던 거라서 나중에 다시 공부하고 유학 가고 이렇게 많이 돌아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도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너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분명히 다를 건데 좋아하는 것을 해서 직업을 살볼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라고 얘기했고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운동에서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는 편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운동에서 두각이 안 나타났을 경우에는 나중에는 스포츠 매니지먼트나 이런 경영 쪽을 더 공부하거나 또 스포츠 과학이나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고 있는,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하는 쪽을 사실은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여쭤보는 거는 실제로 지도하시는 코치님하고 감독님께 여쭤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대회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대회 했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학부모 대표로 있어서 일주일 정도 같이 있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아이의 부족한 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훈련을 어느 부분을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패스 미스나 이런 것들이 났을 경우에 뭐 기초 체력이 부족한 건지 이런 것들을 우선은 지도하시는 분이 제일 잘 아니까 지도하시는 분에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는 선배 학부모님들한테 여쭤보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사실은. 선배 학부모님들은 그래도 저보다 2, 3년 먼저 겪으셨으니까 그분들에게 먼저 여쭤보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인터넷으로도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핸드볼 같은 경우는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남자 선수들 이제 국가대표 명단에 있으면은 주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포지션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선배 어머님들한테도 여쭤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운동을 하다가도 사회 각계층의 뭐 교수님으로 나가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또 높은 데 또 가신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제가 보면서 그분들이 이제는 했던 말이라든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도 운동도 되게 열심히 했지만 운동을 끝난 그 후에를 되게 준비를 잘 하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가 좀 참고를 해서 아이한테 항상 진로를 그렇게 결정하고 있어요. 영상을 보니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진로와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선배, 엄마나 체육 분야의 저명한 인사들의 말을 참고한다고 하시는군요. 그 밖에도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한다거나 진로 검사를 받아본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자녀의 진로에 대한 보다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 선수들에게도 다양한 진로 정보는 무척 필요할 텐데요. 대한체육회에서는 매년 진로 교육을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선수들을 위한 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부모님들보다 우리 학생 선수들이 스포츠와 관련한 진로 정보는 훨씬 많이 알고 있고 다양하게 찾아보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님은 자녀와 진로에 관해서 솔직하고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평소에 자녀와의 관계에 신경 쓰시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녀의 생각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묻고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 자녀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은 자녀의 동기를 끌어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모와 자녀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지 못한 이유는 자녀의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부모인 내가 자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도 다 알고 있다는 착각, 자녀의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자녀의 변화에 부모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의 강의가 학부모님들께는 꼭 필요한 강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자녀를 돕는 부모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자녀를 충분히 관찰하고 기다려주는 것. 두 번째로 인정과 공감, 믿음을 표현해서 동기를 끌어내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자녀를 돕는 부모가 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나의 프레임을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죠. 상상 속, 영화 속에서나 가능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서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될 줄 어느 누가 알았을까요?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마음을 비춰보는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프레임이 자녀를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하나의 세상을 보도록 이끄는 조력자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나의 자녀가 새로운 세상을 보려는 것을 방해하는 검열관의 역할이 될 수도 있음을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다면 부모로서 가질 수 있는 잘못된 신념과 자녀에게 가해지는 터무니없는 기준들을 조금씩 거두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선생님.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강산이 바뀌는데 5년도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분야의 직업들을 보면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 자녀를 도울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구나 생각이 드네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자녀를 관찰하고 기다려주는 것,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 부모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자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강의를 듣는 모든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느끼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 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요. 자녀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구나, 또 응원받고 있구나, 부모님이 나의 선택을 믿고 지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때 비로소 내재된 동기의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건강한 자아 정체감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